헌법 친화도시 광명시민이 행복회계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연성수 대표님께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국민주권 확대를 위해 힘써 오신 헌법 민주주의 전문가로서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지방행정과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일상에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인 헌법 친화도시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이 헌법을 멀리 있는 법조문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 주권과 행복을 실현하는 행정의 원칙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강연해 주실 연성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성수라고 합니다. 아침에 오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여러분들이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나?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 돌리면서 손에서 뭐 이렇게 뭉글뭉글한 게 잡히나 보세요. 잡혀요? 뭉글뭉글한 게.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이게 기라는 거예요, 기. 기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신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손에서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참 돌리다가 궁중부양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도 부양할 수 있고 안 믿으면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헌법 친화도시라는 얘기를 할 건데 헌법 친화도시를 아마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광명시에서 헌법 친화도시를 할 때 어떤 원리를 쓰면 좋을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헌법 친화도시로 광명시민이 행복하게. 헌법 친화도시가 되면 광명시민이 행복해진대요. 사실인가 봅시다. 저희가 헌법 친화도시 추진을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월 7일 날 헌법교육, 헌법 친화도시 조성, 희망후보 선정단을 출범해서 20일 만에 전국에 41개 지자체 후보들이 하겠다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헌법 친화도시 생소해서 얼마나 할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헌법 친화도시 20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손바닥 헌법책 조그만 헌법책 있죠. 박근혜가 하도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최소한 헌법대로 하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0년 만에 한 30만 부를 보급을 했어요. 이해찬 총리 보이시죠? 그분도 저랑 같이 일을 하셨고, 김영배 구청장님,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의 박우석 구청장님, 재원지를 한 달 동안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주민 헌법 교육을 다 했었어. 그리고 헌법 친화도시 추진을 민주당 지방자치당 협의회 만들기로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할 이제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헌법 친화도시 시작 20일 만에 41개 후보들이 협약했고, 당시 한 달 만에 2개 도시, 광명시하고 남양주시가 공식 선포를 한 거예요. 헌법 친화도시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될까? 좀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헌법 친화도시의 빠른 추진 배경은 저는 헌법 자체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헌법 자체 갖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해서 그 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다 아시죠? 윤석열 탄핵된 거, 파면 인용한 거. 저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헌법에는 권력당국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저 규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게 헌법의 위력이에요. 헌법이 우리를 살린 거죠. 재밌는 거는 탄핵 전국 속에서 헌법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판매량이 13배가 늘었고 그건 청년 중심으로 1000배가 늘었어요. 엄청난 거죠. 왜 이랬냐? 사람들이 헌법 위력에 대해서 감탄한 거야.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헌법이 이렇게 힘이 센가? 그 당시에 역사책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한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길래 대통령 파면할 수 있고 그런가 궁금했던 거죠.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대단한 나라라 그래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몇 번씩 탄핵해 구속을 보내냐, 감옥에 보내냐, 자기네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의 위력의 첫 번째는 국가가 보증한 행복계약서예요.
자, 봅시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걸 제가 약간 바꿔볼게요. 모든 국민이 국가가 의.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헌법은 국가가 보증한 국민 행복 계약서인 거예요. 행복 계약 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저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거예요. 이게 헌법의 첫 번째 위력이에요. 두 번째 위력은 헌법에는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때 도대체 그놈의 권력은 어디로 갔나?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약간 바꿔봤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의 권력은 즉시 회수되고 처벌된다. 이게 헌법 제1조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헌법 제1조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게 하고 권력 남용에 대한 제어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해서 국가기관이 절대 기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요. 이 헌법의 양대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대로 시정 운영하면 광명 시민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여러분 가정에서 실현하면 자녀들과 부모들이 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정부 시절서부터 노력을 해왔고 재헌헌법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독재자들이 헌법을 유린해왔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았어요. 독재에 의해서 악용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헌법이야? 이게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촛불혁명과 비책임을 거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다시 행복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야, 헌법 가치가 어마무시하구나. 그러면 저 헌법을 책장에 가두지 말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헌법 친화도시 추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헌법 친화도시란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 보존과 권력 남용 제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자치권 등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돌아가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모든 권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시민으로 나온다.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밑에다가 헌법 제1조 이렇게 붙였으면 그럼 사람들이 시민이 권력의 핵심이야? 그게 헌법 제1조에 있어 광명시가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쫓아가서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된 불가침의 기본권. 헌법 제10조에 보면 불가침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권은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렇게 5개를 얘기해요.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 환경 등 이런 거는 연대하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대권을 추가한 게 현대 헌법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특히 자치권을 추가해서 총 7개 기본권을 다 실현하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뭘 지켜줘야 돼요? 여기 써 있는 이 7개 불가침의 기본권을 성실하게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저 7가지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저 7가지의 가치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저걸 계속 확장,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개헌이에요. 이거 보니까 요 조항은 좀 국민이 행복하는데 불리해. 고치면 좋겠어. 그래서 개헌은 다시 쓰는 행복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그 책 있죠? 그 책은 국민들이 10년 때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국민개헌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조항은 행복을 보장하는 데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고치자. 그래서 다 같이 좀 더 행복해지자. 국민과 국가가 행복계약서를 새로 쓰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국민개헌을 보지 마시고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할 일이 많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제가 이제 광명시의 그 백과사업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광명시는 기본권 중에 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좀 부족한가 해봤더니 첫 번째가 시민주권 도시. 거기서는 직접 참정권을 열심히 확장하시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참정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참정권이 있고 직접 참정권이 있어요. 직접 참정권은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도시사업, 이거는 환경권이죠. 확장하시면 연대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사회도시, 이거는 전형적인 사회권이에요. 기본소득, 기본사회, 사회권을 잘 실천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경제자족도시도 사회권이면서 연대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 약간 부족한 건 뭐냐면 지금 자치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연대권, 연대권 중에서 어떤 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사회권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 다음에 참정권도 열심히 하시고 연대권도 열심히 하시고 연대권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자치권은 잘하고 계신데 이 백서에는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좀 부족한 게 평등권, 자유권, 그 청구권. 제가 백서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친화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과 권력 남용 제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자치권 등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줄긴 거 있죠? 줄긴 게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비슷해요. 주민 모두가 아니라 주민 일부가 권리를 누리고 있고 시장 전반이나 시장 일부분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권력 남용 제어 장치는 약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 줄기신 그 세 개만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광명시는 1년 내에 헌법 친화 도시가 될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본권 확대 보장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제안할 텐데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는 자유권을 이렇게 확대 해석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 7가지의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데 헌법은 짧게 써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국민 개헌안 각 조항들이 그 참고 조항이 되는 거예요. 자, 자유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극적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신체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가 포함돼요. 근데 현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자유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체 자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얘기해요. 이거는 법무부에서 다 파견 나와서 법률 홈닥터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지자체 자체에서 좀 더 강화하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불법 압수수색을 당했어. 불법 체포를 당했어. 이 사람이 홀로 사는 사람이야. 어디다 뭐 얘기할 데가 없어. 그럴 때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렇게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정신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이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다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시 보니까 시장 직속 핫라인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디다 상담하라고 연락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시장에 바쁘셔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렇게 하는 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찾아가는 시민 소통 플랫폼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거를 좀 온라인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좀 더 자주 가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알 권리 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정보회사에 살다 보니까 AI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 이걸 써야 되는데 조금만 쓰면 돈 되나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를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정보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 학교 졸업생까지 AI를 무료로 쓰게 해줘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면 엄청 좋지 않을까.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AI를 좀 광명시에서 한꺼번에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통신의 자유는 이게 생활에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한테는 전화비하고 메시지 있죠. 그 무제한 보장하려고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이디어 차원인데, 지자체 몇 군데가 연대해가지고, 별도의 통신선 하나 서면 어떨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문자하고 전화는 무제한 보장하고, 인터넷은 느리게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엄청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자유는 여기 보니까 청소년 예술 창작소 있죠. 그거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더 확대해가지고 청년까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금을 좀 만들면 어떨까. 지금 정부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잘 땡겨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권 두 번째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에 먹고 살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무상으로 해줘야 돼요. 1941년도에 임시정부가 해방되면 이렇게 나라를 꾸리겠다고 쓴 건국 강령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교통비 무상, 의료비 무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비, 수도비 이런 거 있죠. 그걸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건 못하더라도 교통비는 좀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 교통도 지원하고 공공택시도 운영하고 좋은 거예요. 직업선택의 자유, 광명시장님이 아주 잘하신 게 하나 있는데 평생 교육비 지원. 저도 저거 탔었거든요. 국가에 주는 그 평생 교육비가 있어요. 한 300만 원인가 줘요. 그러면 원하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했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나이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청년들한테 저걸 해주면 청년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예, 돈이 없죠. 근데 그 돈 문제는 시장님 중심으로 잘 궁리하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저런 거 한다고 광고를 내면 왜 고향사랑 기금 광명시는 청년들한테 평생 교육비 지원 이런 거 하고 싶다. 고향사랑 기금 그러니까 광명시에 지원하더라. 이렇게 광고를 내면 획기적일 것 같아요. 아무데도 하는 데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복잡한 문제죠. 프랑스는 청년이 되면 무조건 80에서 350유로를 지급을 해요. 재밌는 게 프랑스는 유학생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들어온 모든 청년은 다 지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되면 다 독립하니까 부모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보통 신혼부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이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내일 저축계좌 있죠? 그거 이제 재산권에 발행되는 거예요. 재산권 형성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금하면 부배를 불려주는 방법. 이것도 재원인 문제일 텐데 그럴 때 또 고향사랑 거기다 광고하시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등권은 좀 다 아실 거예요. 부합의 평등, 차별금지, 특권금지인데 여기서 하나 강조할 게 차별금지를 넘어서서 현대 헌법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들에게 실질적 평등을 지원하면 좋겠다.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좁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 탈 때 장애인들은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무상급식하죠. 근데 청년들은 돈이 없어 라면을 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럴 때 천원급식을 좀 확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정권은, 간접 참정권에서는 저는 동장 주민 추천 공모제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장들은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는데 동장들이 이렇게 낙하해서 내려오니까 제가 듣기에는 동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퇴직 직전쯤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 중에서 동장 나고 싶은 분들은 선거에 출마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민들이 뽑아가지고 시장에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 지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간접 참정권 중에서 공무원 담임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건 스위스가 잘하는데 스위스는 많은 공무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자발적 공무 참여를 파트타임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요. 소방대원의 반 이상이 자발적 소방대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러올 때 같이 해요.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침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무를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공무원 인증서를 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광명시청의 일을 돕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휴진 줍는 노인들 많잖아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눈물 나는데 어제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야채 있죠. 그렇게 봉지로 해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생각이 힘들면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휴지 줍는 거는 광명시청의 청소를 돕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공무라고 생각해요. 휴지 줍는 노인들한테 공무원 인증서 그걸 주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고 그 쪽지도 하나 만들어서 그 광명시의 자발적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긍지가 생길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면 약간의 수당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광주 광산구에서는 공무지원 시민참여 수당을 만들어서 지역화표로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공무원들이 잘 확대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국민들한테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어디로 가요? 개헌할 때 헌법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확대 보장하는 사업을 잘 하시면 그게 바로 국민 개헌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직접 참정권이 국민투표권인데 여기서는 주민 직접 참정권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조례발안제 이거 성사되는 게 전국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주민투표제 이것도 그렇고 주민소환제 마찬가지예요. 저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접근이 안 돼요 대체. 그래서 저걸 좀 시청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주민조례 발안제는 캘리포니아의 그 터미네이터 있죠. 터미네이터 했던 배우. 그 배우 시작했을 때 주민 발언하면 쫓아가서 같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성사시켜주는 거예요. 광명시에서도 누가 주민 발언하겠다 그러면 시장님 같이 서명해 주시고 시장님 직속으로 시장 직통 주민 발의 지원단 이런 걸 주셔서 몇 건만 성사시키면 최초로 시장님이 주민 발언을 도와서 성사시켰다고 신문짝에 대대로 날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투표제는 광명시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파트 자치회 이런 거 활용하신다며요. 그런 것처럼 자발적 조직들에서 하는 투표를 주민투표로 좀 인정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례가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시민단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시민 직접 정치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강북구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 있죠? 그걸 뽑아가지고 투표를 해. 말이 주민투표지 자기끼리 하는 거죠. 10개를 뽑아 구청장님한테 전달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런 걸 저는 좀 광명시에도 권장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론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걸 시정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좀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지금 주민투표제 그 요건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 조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광명시에서 자발적인 걸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예산제는 엄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제안 드릴 거는 참여예산을 이렇게 투표하고 신청해야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목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애들 용돈 줄 때 한 달에 10만 원 줄게. 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해도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미리 일정 금액을 주고 주민이 투표해서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광주 북구는 온라인에 주민 참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보도블록이 좀 문제다. 그러면 그걸 바로 참여 예산제 연결시켜서 해주는 예비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구권은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갈까요? 사회권 보장 강화사로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5세 유아 무상 교육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3세 5세는 보육원 그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시는 얼른 가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주인천 같은 경우는 한 책방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책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저걸 해보면 어떨까? 청년까지 확대해서 광명시의 청년센터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책방하고 연계해가지고 광명 시민들한테 자발적 후원을 받아서 그 책방에 가면 청소년과 청년들이 원하는 책들을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혐오, 차별 문제 생각하잖아요. 역사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역사 교육을 말로 해 100번은 소용이 없어서 저희가 강구한 건 뭐냐 하면 헌법 역사 기행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에 광화문하고 종로 일대에 헌법을 개정한 장소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돌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개정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게 개정을 했다. 이걸 쭉 하면 애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헌법 퀴즈를 제가 자주 내는데 헌법을 국민 생활에 나쁘게 개정한 사람은 누굴까? 답이 금방 나와.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딱 3명이에요. 그거는 헌법에 다 써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돌고 나면 의식이 싹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역사 둘레길도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면 좋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역사에서 살리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할 권리는 많이 하시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저건 재밌더라고요.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유럽 가보면 필수노동자 월급이 굉장히 세요. 하기 싫은 일을 사회에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대우해주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 정도 얘기할게요.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원 학식이 있죠. 사실 청소년들 라면 먹는 거 보고 참 눈물이 나요. 그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에는 청년동, 청년곡관 등에도 1,000원 급식, 학식 이걸 좀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도시락까지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전 서구에서는 올해부터 기본사회본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체계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출산할 때 대체 인력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이곳에 병원마다 가면은 대상포진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저게 한 마리일 때 4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광명시 보니까 일부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당구선한테 거의 안 해요. 옆에 구리시는 65세 무상 지원이에요. 저런 거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연대권은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며 국가를 넘는 협력으로 인류 공동의 이익과 존엄을 지킬 권리를 얘기해요. 1세대 인권은 자유권, 2세대 인권은 사회권, 3세대 인권은 그 사회권을 더 넘어가서 환경 문제, 인류가 연대해야 된다. 요즘에 그 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엄청 사람이 죽었대요. 그걸 해결하려고 연대권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광명시는 보니까 연대권에서 환경권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명시에 살면 여름에 폭염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이 들었어요. 35세 환경권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태양광을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란 정쟁 보니까 석유가 이게 국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립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애국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가 쓴 에너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만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에너지운동, 애국운동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라는 그 마음정원,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새 그 마음치유 때문에 그 정원 갖고 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사는 중랑구 양원역에 청소년 도서관이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텃밭 상자를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키워서 먹고 그래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걸 해봤고, 도시에 보면은 이렇게 거리에 꽃 심는 것들 있죠. 이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분양할 수도 있겠다. 주민들이 그걸 같이 관리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마음정원 많이 하면 좋겠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광명시는 그 재개발 문제가 크다며, 그래서 아파트 이런 걸 재개발할 때 거기다가 마음정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도록 그 정원 공동체 작업을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정무역, 공정관광 등 발전권, 전쟁 반대 등 평화권,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공정무역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정무역이 해외 나라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이 좀 있어요. 초콜릿 오크런치, 캐슈도 이런 것처럼 외국에서 수입한 공정 상품 있잖아요. 거기다 국내 상품 섞어서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저거를 광명시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광명시장에서 공정무역 그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전쟁 반대 평화운동,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트럼프 하는 짓 보면 전쟁 언제 일으킬지 몰라요. 저건 국제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광명시에 보니까 평화시민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뭘 기획했었냐 하면, 남북 평화협정에 책을 내면 비무장지대에다가 국제평화센터를 만들자. 세계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DMZ를 세계적으로 국제평화를 추진하는 센터로 만들어 가자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광명시에서 보니까 유라시아 철도 연결시켜서 여기를 시발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 지어서 아시아 평화센터, 이걸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치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전 주민자치만 얘기할게요. 풀뿌리 조직을 주민자치회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시 입주자 대표자 외의 마을 공동체 중 다양한 주체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된 사항들을 광명시에 수용해주면 굉장히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주민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권한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시에서 인정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자정적 풀뿌리 조직을 주민자치의 부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모아서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얘기한 걸 잘 하시려고 치면 시민들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지방선거 때 여러 그 후보들 캠프에 잘 발견했어요. 시민주권 이유를 설치해서 시민주권을 보장하고 민간 협치를 원활하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도시가 잘하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7가지 기본권, 그 기본권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따라서 광명 시민들의 행복도가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광명 시민들이 헌법을 자주 보려고 그러면 이 조항 이렇게 해석되어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 이 조항은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행복권, 그거가 이 삶의 지침서가 그래서 광명시청 직원 전체가 그걸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헌법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확대한 외에는 헌법을 이렇게 해석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헌법 취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해야 될 일은 뭔지, 광명시장님이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정책실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네. 헌법교육조례를 만들어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각 가정과 직장의 헌법 책자를 비치도록 해 일상생활 속 헌법 정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민선구기의 목표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부연 설명만 할게요. 첫 번째가 모든 시정에 헌법 영향평가를 도입해달라는 거예요. 새로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게 기본권에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게 기본권을 확장하는가 아니면 기본권을 훼손하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시민들한테 잘 됐나 헌법 영향평가를 받아보는 거죠. 이건 어려운 사업은 아닌 거예요. 지금 또 광명 조례 분석해보면 기본권을 훼손하는 조항이 꽤 있을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장되겠네? 그걸 판단하신 게 시정의 헌법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업하려고 그러면 조직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조직 운영 팀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헌법 기본권을 잘 보장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각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을 크게 먹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자기의 기본권이 잘 지켜진다고 판단을 해야지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광명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 처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명랑해. 전하는 직원보다 명랑해. 도대체 이 원천이 뭘까? 광명시청 직원들 기본권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 운영에서 헌법 영향평가를 해보는 거, 이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공무원들부터, 여러분부터 헌법의 공부에 진심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냥 제안 사항이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책상에 헌법 한 권씩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 한 조항 읽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헌법 관련 기본권 조항을 적어도 내 과에 가는 건 숙지하면 좋겠다. 여러분 헌법체 1조부터 130조까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끝까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헌법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군사고사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요. 이혜림 중사라고 있었죠. 공군 성폭행하고 자살하신 분. 그분 아버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헌법 읽을 수가 없대. 그거 덮고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야.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왜 그랬으니까 헌법책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쭉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조항을 내 딸은 왜 몰랐을까? 내 딸이 이거를 모르고 죽은 게 너무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헌법 위력을 진짜 느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생활일인 거야. 그래서 그 양반들 공부하다 보면 엄청 배워요. 헌법 한 장 놓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민원실과 주민자치회관, 도서관, 공공센터 등의 헌법을 다 비치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직장과 가정에다 비치하시겠다니까 저건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아까 그 헌법책 10년 동안 30만 권 보급했다 그러잖아요. 광명시에서 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법 독서 모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독서 클럽 만들면 뭐 책값도 지원해주고 강사비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법 독서모임을 만들면 독서 클럽 지원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헌법 교육 지원팀 운영하면 좋겠고, 광명자치대학 등의 헌법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달에 헌법 조문을 선정해서 연습 활동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는 그 중당구에 서울시 북부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매달 하나씩 이렇게 써붙였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번 달 이게 붙었어요.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받은 선물은 오늘. 참 글귀를 잘 골라요. 매달 바뀌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살짝 밑에다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붙였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위를 설치하면 좋겠다. 주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해서 헌법 친화도 조성 사업에 관한 협치.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주민참여에서 이제 주민 원탁회의, 주민공농단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협치,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조례 발안 등 주민 직접 민주적 활성화 총괄, 민간주도 시민주권 설립을 지원한다. 요 정도를 시민주권위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거는 헌법 친화도시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할 사항이고요. 헌법 교육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법 친화도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어요. 남양주시에서 헌법 친화도시 조례를 9월 달에 상정하겠대요. 광명시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더 좋겠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법 친화도시를 잘 하시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이렇게 확장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헌법의 기본권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게 실제로 되네. 그러면 그 내용은 그 다음에 개헌할 때 개헌사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 친화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 국민 행복개혁서인 헌법을 새로 쓰는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개헌운동의 선봉이 돼서 광명시민 개헌교실을 여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